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앤클로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내용 준비됐나요? 네, 일단 지난주까지 2주 정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개인 투자자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수와 종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사실 어제까지 코스닥이 2거래일 정도 너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쓰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설명드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너무 미시적인 시각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것들 다 엎어버리고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보고 멀리 보실 수 있는 시각을 보실 수 있게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국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잠시 후에 제가 해외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사이트를 보시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자료에 보시면은 각국의 어떤 그 상황들을 하나의 어떤 종목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평가 상태를 순위별로 쫙 나눠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 잠시 후에 보시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 최근에 시장의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지수에 대해서 고점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장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어쨌든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안정했죠.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하기 정말 애매한 상황이 참 진행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코스닥이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면서 역시 나는 주식과는 인연이 없나 보다. 너 주식은 나랑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뭔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에 반면에 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에 지수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지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500포인트 잠깐 얘기도 했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팩트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떤지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사실 7년 동안 그 횡보장이 진행됐었죠.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심리가 위축된 것도 사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지수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비싼 편인지 싼 편인지 이거를 다른 나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외국의 스타캐피탈이라는 곳의 자료인데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지도에 보시면 전 세계 국가들이 빨간색부터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 표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빨간 부분부터 보시면은 빨간 부분은 우선 고평가된 나라다라는 표시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저평가된 국가다라는 어떤 표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북미 지역, 그죠? 네, 미국 지역이 좀 빨간색이 많고요. 그리고 유럽 쪽 일부,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한 쪽이 파란색이 많은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참고로 일단 이 표는 2017년 6월 30일, 지난달 말자 기준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고평가된 국가를 먼저 보시면은 아래쪽에 빨간색입니다. 40인권 보시면 맨 아래쪽에 미국 있죠? 자, 미국이 사실상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시면 비관론자들이 이제 미국은 거품이 꺼질 때가 됐다, 이제 그만 갈 때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으로 미국이 고평가에서 이제 꺾인다라고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고평가 기업이나 국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평가 영역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하지만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각 기업의 어떤 실적이 그만큼 받쳐준다든지 아니면은 각 국가의 어떤 성장률이 그만큼 받쳐주게 되면은 고평가 영역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 게 사실 지수와 어떤 종목의 그 가격대의 어떤 그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너무 높다, 미국이 또 이제 너무 높아가지고 급락이 나올 것이다, 미국이 급락 나면 우리나라도 급락 나올 것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걱정을 만들어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 벨기에, 필리핀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많아 하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있고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대부분 일부 그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일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사실 좀 뭔가 다른 그 일반적인 유럽 국가들과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여기서 특징 잡을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으신 미국과 인도 이쪽이 지금 고평가 영역에 있는 국가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하게 준비한 내용 바로 저평가 국가들인데요. 보겠습니다. 1위부터 12위까지 있죠. 1위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한국이죠. 사우스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나라가 너무 높다, 고평가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미리 제가 좀 예고를 드리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차트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너무 많이 올랐죠. 하지만 요거를 딱 로그식을 넣어서 차트를 좀 바꿔 보면은 과거의 대세 상승장에 비해서 한참 모자란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압도적으로 저평가 국가입니다. 이와 함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외에 있는 제 지인들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유럽 쪽에 돈 좀 있는 자산가들 그리고 미국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쪽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도망갈 때다. 너무 많이 올랐다. 무섭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 뭐 FOMC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 우리나라 금리 올라가면은 뭐 부동산이 망가지고 주식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일부러 만들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데 그런 걱정 일부러 만들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여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국가로 표시가 돼 있고요. 아마 처음부터 확인하신 분들 아마 다양한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만 올라도 아직 갈 구간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겨우 이 정도 오른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걱정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걱정을 만들어 하시는 거고 하지만 이 문제는 아무리 저평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못하면 일반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저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지수나 종목이나 가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자금을 이제 투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매수할 자금이 더 훨씬 많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하루하루 지금 너무 움직임에 연연하시는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지수 부분을 보셨으면은 과거에 2005년도 상승장에 2005년도 1년 동안 지수가 80%가 올랐지만 그 사이에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씩 지수를 밀어버리고 종목들은 20, 30% 밀리는 조정이 분명 있었다라는 내용을 잘 들으셨던 분들이면은 사실 어제 그제 코스닥이 좀 밀리더라도 요거는 뭐 고점 돌파하는 시점에서 잠깐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연결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만일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 1년에 지수가 80%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3번의 조정 기회가 있었고요. 각각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씩 지수를 밀었습니다. 자, 지수가 10% 밀리면은 종목은 마이너스 20, 30%가 밀립니다. 자, 이럴 때 잘못 그 톱니바퀴를 메꿔가지고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자마자 마이너스 20, 30% 종목 두들겨 맞고 손절하고 도망가고 또 이런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라서 2005년도에 돈 벌었다는 개인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실수 절대 반복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중간에 살짝 지수를 꺾어 주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종목들을 계속 매수해서 나가실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국가입니다. 미국과 완전 반대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은 뭐 해외 쪽으로부터 많은 자금에 관심을 갖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겁먹는 것들은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 뿐입니다. 뭐 지수 조금 밀리고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쏜다더라 해서 또 어제 또 매도하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식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거를 기사나 언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어떤 팩트 같은 상황들 그런 걸 먼저 보시고 분석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국가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갈 구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을 중간에 절대로 꺾지 마십시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멘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고점이다 싶어서 부담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만의 전략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분석 Y시간이었습니다. 루이스앤클로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